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기다림의 끝 리딩이 되겠습니다. 사랑이든 성공이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끝은 언제이며 또 그 끝과 함께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양, 두 번째, 벽난로, 세 번째, 얼룩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림의 끝 첫 번째,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하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은 뭘까요? 파이어 사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해서 물어본 게 얘거든요. 파이어 사인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를 의미합니다. 타로가 사랑의 리딩을 많이 보러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파이어 사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불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 땅 사인 같은 경우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파이어 사인 분들은 일단 물불 안 가립니다.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별자리들이 특히나 이 파이어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이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인생,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인생,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1번. 말 그대로 파이어 사인인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느낌적으로는 이 카드 자체가 파이어 사인인, 즉 이 별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인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한 장을 열어볼게요. From whom can I release my judgment right now?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나와 있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 내리고 그러고 있다면 그걸 놔줘야 되는 그 사람은 누구냐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다소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이미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해버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한 공간에서 다소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전혀 여러분들이 그 분에게 아무런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비판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비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게 물론 뭐 나를 긁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불편한 것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면모를 보기에 이미 어떤 한 겹이 씌워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거나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가 가장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못났으니까. 어떤 순간이 딱 되면 나는 늘 실패를 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든지 혹은 너무 앞서가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캐파라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랭이 찢어지듯 그렇게 가는 나 자신이 잘못인 거잖아.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비판을 내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한 겹을 씌워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야지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파이어 사인일 수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뭔가 잘못 틀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그 상황에서 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열어볼게요. 이게 사랑의 리딩이 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선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태양 카드, 디스하모니가 있네요. 그래요. 분쟁이 일단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분쟁이죠. 한 장 더 열게요. 세퍼레이션이 있네요. 여러분이 두 가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적으로 이별이 됐는데요. 이별된 거 많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군가와 좀 분쟁이 있거나 좀 이렇게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대립이 생기는 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그 이별이라는 게 좀 불씨가 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두 가지 다 힘든 것 같아요. 일적으로 어떤 부딪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별도 돼서 힘들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개 컵의 역방향이군요. 네, 9개 컵의 역방향. 2개의 컵이 뒤집어지네요. 그렇습니다. 2개의 컵이 뒤집어졌다는 말은 일단 이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별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별은 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9개의 동전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9 에너지가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이구야.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일단은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자, 언더라인은 뿔의 역방향입니다. 그리고 밑에 페이지 스워드가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여러분. 9개 컵이고 2개 컵이에요. 9개 동전이고 2개의 동전이에요. 그래서 9, 2, 9, 2죠. 그래서 11, 11이에요. 11은 1, 1, 1, 1이죠. 그래서 4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21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22를 더해도 2 더하기 1을 더해도 4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숫자 4입니다. 숫자 4가 의미하는 건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한가 봐요. 편안하다라는 것보다는 평온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풀까지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면 뭐라고 할까요? 솔직히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다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던질 때 그게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거기에 안 긁히게 여러분들이 다른 화제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썩소를 날리는데 상당히 그 사회적인 썩소 있잖아요. 나는 별로 재미없었지만 그냥 일단은 내가 화내고 지금 빡 돌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너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근데 있잖아, 내가 요즘에 좀 많이 좀 날카로워.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마. 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처음으로 꺼냈던 게 선이잖아요. 여기 밑에 적혀있죠. empowerment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파이어입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은 다시 힘을 찾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디스하모니가 있어요. 컨플릭트라고 돼 있죠. 어떤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옆에 세퍼레이션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이별이 됐다는 것이고 상당히 슬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슬픔이 어떤 충돌을 만들었다, 어떤 누군가와 문제를 만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얘고 얘는 얘고 따로 국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별이 되고 나서요, 좀 짜증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짜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생활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마음 상태를 조금 좌지우지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별이 돼서 지금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옆에 있는 애가 자꾸 긁어요. 뭐 일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애가.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해요. 한 번만 더 긁어봐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 묶음으로 본다면 어떤 누군가와 잘 되고 싶은데 지금 그분과는 상당히 많이 부딪혀요. 싸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분이랑은 조금 뭔가가 다시 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이어 사인이라고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파이어 사인이라고 볼 때는 어쨌든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분과 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썬마저도 그분과 뭔가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꺼낸 것 같진 않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중심으로 걸어가기 위한 힘을 다시 얻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주로로 이렇게 나왔어요. 9개 컵, 2개 컵. 얘가 이제 한 쌍으로 나온 것 같죠? 그죠? 두 개가 이제 컵 카드예요. 즉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퍼레이션을 꺼냈잖아요. 여러분이요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별은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슬프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슬픈 게 아니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이별이라는 것 자체는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했을 때 너무 즐겁고 좋았던 거죠. 일단 그렇게 느껴져요. 요 두 장의 카드는 정방향으로 볼 때는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에버랜드 같이 가서 너무 재밌게 데이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동전이 있죠. 자, 동전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두 개의 동전이 뒤집어지는 부분은요,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여기 휩쓸려 다니고 저기 휩쓸려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조금 하고 저쪽에도 조금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9개의 동전의 역방향인데, 솔직히 이 9개 동전의 역방향을요, 그냥 사랑으로 읽을 때는요, 나도 있잖아. 이별된 거 이해해. 그리고 지금 삶이 너무 재미는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심심해. 그래서 난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에너지로도 써요. 그러니까 뭐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썸이라도 좀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걸로도 쓰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컵 2장, 여기에 동전 2장,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한 세트가 아니라 따로 국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요, 나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안에. 그러니까 아침 출근해요. 출근하는 거 여러분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똥 싸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샤워하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TV 보는 것도 여러분이고 유튜브 보는 것도 여러분인 건 맞는데요.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한다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느낌인 거예요. 솔직히 이 풀이 역방향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도 보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두렵다라는 것을 좀 더 크게 의미를 해요. 거기다 잘못 어떤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별 때문에 솔직히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삶의 패턴들이 좀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회사대로 짜증나고 나의 삶은 삶대로 재미없고 이런 상황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두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로 볼 때도 나 건드리지 마. 진짜 뭔가 내가 잘못하면 말 실수할 것 같으니까 딱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뭔가 분노가 있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다만 이 안에서요 뭐가 없냐면 중심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4의 개념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요 이 모든 것에서 탈피해서요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냥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하루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끝은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카드를 다 열어보고 나서 느껴진 부분은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파이어 사인인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과 뭐 재회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랑 아직까지 끝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 다시 어떻게든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너 기다림의 끝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답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했던 그 기간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서 싹 끄집어내서 어디론가 버리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예 없는 그 단계로.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일어났을 때 그냥 나인 그런 상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볼게요. 요드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드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중요한 일 하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약간 생뚱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봅시다. 공무원이 나와요. 뜬금없이 공무원. 그렇군요. 왜 공무원이 나올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bad health가 나왔어요. 나쁜 건강이 나왔어요. 공무원이 갑자기 아프다. 공무원이 아프다. 자, 그리고 imprisonment 카드까지 나오네요. 솔직히 이게 감옥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메시지 오브 컨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파이어 사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선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어떤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에서 그 사람과의 관련된 어떤 기억이 쏙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인 것이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떤 상처와 더불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과 뭐 몸과 이런 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영혼이 바뀐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추론을 해볼 때 여러분들의 끝은 뭘 기다리는 거 같냐면 힘들어서 뭐 스톡이 되어 있든 뭐 계속 뭐 짜증이 나서 옆에 사람이랑 한대판 할 것 같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평온한 삶, 숫자 4인 그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숫자 4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포인트가요, 어떤 길로 인도를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되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여러분은 이 힘든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그러면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좋지 않아요, 지금 이게. 자, 요드가 있죠. 자, 요드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각도가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별의 그 위치가 요렇게 딱 될 때 얘가 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이게 그 네일 아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손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손가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의 방향으로 너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운명의 끝에는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엔 뭐가 있냐라는 걸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쁜 건강도 있고요. 감옥도 있고요. 이래요. 자, 이 카드가 알려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 하나를 받게 돼요. 자, 이 메시지는 뭔지 몰라요. 다만 이 메시지는 다소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통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옆에서 해코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나쁜 메모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파이어 사인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뭔진 몰라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여러분이 다소 걱정하게 만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메시지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지금 여기 페이지 스워드가 있었잖아요. 이게 소식과 메시지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아, 그리고 에이스 스워드가 있어요. 아, 그렇네. 세상에 그렇게 역방향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자, 얘는 메시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안 좋은 메시지예요. 회사로 볼 때 뭐 인원 감축을 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앞에 오피셜 펄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진짜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오피셜 펄슨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공식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볼 때는 어떤 메시지가 오는데 그 메시지는 다소 여러분들이 걱정스럽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공식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인원 감축이 회사에 있습니다. 가능할 거고요. 우리 회사에 뭐 자본이 조금 안 좋아졌다. 뭐 이번에 뭐 우리의 어떤 매출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확 떨어졌다.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오피셜 펄슨의 에너지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피셜 펄슨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정해진 규칙만을 하는 사람에 좀 가까운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출연이든 무엇인가가 오피셜이 되든 뭐든 간에 그게 이런 상황을 만든대요. 누군가가 진짜 아프실 수도 있고요. 이 상황 자체가 오피셜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뭐 소식과 관련된 다른 카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환경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즉 나빠진다는 것을 말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회사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 역시도 오피셜인 거죠. 뭐 전체 메일로 해가지고 보냈다고 칩시다. 그거 자체가 환경이 안 좋아진다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만든다예요. 예를 들어 뭐 감사라든지 내부적인 감사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드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의 손가락이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요. 행복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공식화되는 사실이든 오피셜 펄슨의 출연이든 아무튼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다소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은 나는 이제 무엇인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겠어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파이어 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이어 사인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는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때는 이 공식적인 것은 여러분들을 그 사람과 다시 무엇인가 된다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아예 진짜 못을 박아버리는 어떤 소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외국으로 떠나버린다든지 혹은 뭐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미련을 줄지 못하는 어떤 일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더 힘들게 하고 너무 꽉 막히게 하는 거죠, 가슴을. 그래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떠나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것은 기다린다는 게 온다라는 리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기다린다는 것은 오지 않는데 하지만 그 기점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일들이 벌어져서 어떤 일로 따라가게 될 때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위치에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애몽이 자리에 있는데 이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것은 이 양이에요. 양까지 갔을 때 그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끝은 양입니다. 애몽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여지는 부분은 애몽이일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밖에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앞에 다소 불편한 일이 하나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환경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회사적인 부분. 그리고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분이 좀 아프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솔직히 이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뭐가 됐든 이 안 좋은 상황이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인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있던 이 상황 자체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막을 수도 없고요. 이 일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벌어져야 될 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요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데스티니예요. 하지만 이 운명이 어디론가 인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가 나옵니다. 퓨리파이가 나오는데요. 로즈마리는 정화를 의미해요.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이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묵혀있던 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게 되나 봐요.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일 자체를 어떻게든 겪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은 이 안 좋았던 밑에 쌓여있던 이것들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게 되는 부분이 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힘을 갖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걸로 가게 된다는 말인 거죠. 천사의 답변 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보내줄까요? 몇 달 안에 여러분에게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랍니다. 몇 달이라면 우리 보통 보면은 한 두세 달 정도로 보지 않나요? 메시지 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Think it through 카드가 나오는데요. 생각해봐라. 솔직히 저 생각해봐라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옵션이 온다라는 말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어떤 오퍼가 올 때 여러분들이 글쎄 지금 내 상황에서는 좀 그런데 뭐든 간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사양은 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좀 해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어떤 옵션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기 카드를 좀 열어볼게요. 파이시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는 물병 자리입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파이시스로 넘어가요.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게 되고요.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이니까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는 그 시기와 거의 겹치죠. 숫자는 10인데요. 12주 혹은 1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몇 달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몇 달 안에 이 물고기 자리로부터 몇 달 안에 그러면은 2, 3, 4, 5, 요 정도의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어떤 변화들을 겪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 많이 털어지면서 좋아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힐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좀 중요한 기간을
한 장을 꺼내 보겠습니다. 뭘 꺼낼까요?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5월이네요. 지금 겹치는 기간 자체가 다 봄이죠. 3, 4, 5. 솔직히 이 물고기 자리가요, 겨울을 내보내는 별자리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양자리로 넘어가요. 양자리가 파이어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자리가 이 물 사인이거든요. 이게 컵 사인인데 여기서 넘어가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가 됐든 뭐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제 느낌적으로는 3, 4, 5, 길게는 6, 요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좀 어떤 변화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5월에 여러분에게 좀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뼈 때리는 조언 한 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드릴까요? You think someone is lying. 너는 지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네요. 자, 뭐라고 할까요? They are. 맞아. 걔네들은 거짓말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합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나온 카드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삐리하고 잘 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맞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깨끗하게 되겠죠.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양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끝 두 번째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성공, 일,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의 끝은 언제이고 또 그 끝이 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열어볼게요. 버케이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버케이션, 휴가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나 봅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좀 훌훌 털고 떠나고 싶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행 에너지가요, 타로에서는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다소 조금 힘들고 바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생각일까요? 내 삶에 즐거움과 놀 수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이 카드마저도 이 버케이션이랑 뭐 일맥상통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에 눈 뜨고 주무시기 전까지 꽉 차 있나 봐요. 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나 봐요. 저희 친구가 한번 이제 놀러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요, 하루에 15분밖에 없대요. 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니까 뭐 집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 전에 15분 정도 자신이 딱 주어지는 그 시간이래요.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걸 보면은 이 에너지가 뭔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놀고 즐거울 수 있는 나의 공간이 어느 한 곳에는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삶이 너무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열어봅시다. 이걸 좀 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바쁜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삶 자체가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좀 무료해졌다든지, 뭔가 활기를 잃었다든지, 뭐 타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사랑과 관련돼서 많이 보시니까, 사랑과 이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에
에너지를 잃어서 재밌게 놀고 싶어도 놀 힘도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자, 다들 한 장씩 열어봅시다. 패밀리가 나와요. 그렇군요. 저희 친구의 리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애기 신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가을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가을.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액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결혼해서요, 자녀가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이 있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요런 느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이 바쁘게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액션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로를 한번 열어볼게요. 한 장씩 가봅시다. 3개의 컵의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교황님의 역방향이 있네요. 그렇군요. 교황님의 역방향이 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6개의 지팡이. 6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자, 한 장 더.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번호적으로 좀 볼 때요,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뭔진 몰라도 에너지가 한참 달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0번 뭐 이런 카드들이 좀 나오면 뭔가가 종결이 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3, 4, 5, 6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됐고 뭔가 한참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요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가족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이게 패밀리가 가장 처음에 나오기도 했었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뭐 가족을 좀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바빠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한번 떠나고 싶다라는 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 요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솔직히요, 요게 이제 무엇인가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귀었다 이러면 난 이제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나의 영혼까지 끌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액션이 나왔잖아요. 액션 카드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기닝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시작이 돼서 열심히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에너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벽난로가 있는 돈가스집 뭐 이런 거로 볼 때는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바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왜 가을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어떤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지셨는데 이제 출산이 되는 게 가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왜냐면 여기 지금 애기 신발이 있어서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자, 주피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도 한데요. 주피터는 목성이죠. 목성은 산타클로스 별이라서 상당히 큰 행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도 보면은 바짝 이렇게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쪼르르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기는 해요. 일단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힘듭니다. 뭘로 힘드냐면 이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바람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바람을 뭐 용서를 했든 뭘 했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두 분의 관계, 그리고 혹여나 자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좀 어색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가족들의 단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어떻게든 내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요, 많이 지쳐 있어요. 그게 언더라인입니다. 심신이 많이 나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목성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지금 여기 6개의 지팡이가 유일하게 정방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엇인가를 해내고 말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뭐 기타 등등을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은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게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자, 세계의 컵이 가장 처음에 나왔는데요. 화합입니다. 화합. 그러니까 지금 뭐 패밀리도 나와 있고, 솔직히 제가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이 솔직히 얘가 나왔을 때거든요. 이 교황님이 가족을 의미해요. 그리고 결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혼의 카드로도 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화합이 안 된다 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방향이면 화합인 것이고 상당히 즐겁게 재밌게 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컵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람이 있어서 지금 가족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리딩을 좀 하면요, 여러분들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3컵은요 어울리다예요. 밍글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친구들하고 즐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 자리조차도 좀 여러분들이 좀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또 들어온 게 뭐냐면 가치관의 혼동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특히나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 아니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했는데 주변에 그렇게 안 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은 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이 6개의 지팡이가 좀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 뭐냐면요, 과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시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간 허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는데 쭈글스럽게 사는 것도 방법은 아니죠.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성공을 안 했는데 억지로 막 이것저것 다 끌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건 문제가 될지언정, 내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론 뭐 겸손한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정도의 자격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페이지 원지의 역방향인데요. 이걸 좀 여러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좋지 않은 뉴스가 하나 들어왔다, 소식이 들어왔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뭔가 흥미를 잃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가족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요, 이게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가족들의 문제에서 만약에 뭐 바람 때문에 지금 좀 결혼 생활이 위태위태해졌는 이 상황에 자녀분마저도 지금 약간 좀 겉도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갈수록 지쳐가고 있어.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쉬어도
체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좀 달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동전 카드들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그런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뭐, 직업을 두탕, 삼탕 뛴다, 뭐,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고,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달리고, 내가 진짜, 남들만큼 이상은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망 같아요. 아니죠.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 5, 6 에너지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그게 중간 정도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치를 올려서 열심히 달리셨던 건 좀 이전이라는 거죠. 자, 기다림의 끝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가을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은 솔직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거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가 휙 하고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수성의 역행인데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왜 나왔죠? 기다림의 끝인데 수성의 역행 때 뭔가가 있단 말인가. 자,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아이구야, 러버스가 있네요. 이게 사랑 리딩이었단 말이야? 그런 건가요, 이게?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레이 포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지? 기다림의 끝이 뭐지? 이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선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가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 밑에 또 놀라운 부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카드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끝이라고 볼 때는 그 기다림은 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의 기다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여행이잖아요. 여행을 원하고 있었잖아요. 좀 쉬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기다림의 끝은 쉬는 게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해야지 괜찮은 리더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듭니다. 자, 제가 1분 리딩을 하나 할게요. 아까 못했던 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게요, 어떤 관계 하나가 끝났던 리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람을 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람을 핀 게 저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오해였든 뭐 진짜 뭐 갑자기 뭐 한눈에 팔렸든 뭘 했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이 된 건 바람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다시 화해를 하고 싶거나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칼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 분을 잊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사귀었던 분하고 잊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리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랑 이별됐던 그분이 있죠. 그분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도를 했어요. 다시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별이 돼서 한 요만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간인 거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느낌인 건데요. 자,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언더라인으로 꺼낸 게 가난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이 가난이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라는 가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그 어떤 카드도요, 돈이 관련되어 있는 카드는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딩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뭐 두 탕 세 탕을 뛰어서 직업을 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쳐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난은 뭐 같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허함이 없어지는 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로 온대요. 자, 수성의 역행은 수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빠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빠꾸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고속도로에서 이제 버스 같이 달리다 보면 속도가 다르면은 우리 차가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 건데, 참고적으로 이 수성의 역행은 1년에 3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월 14일에서 4월 7일 날, 그리고 7월 17일에서 8월 11일까지 사자자리에서 또 한 번 역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의 수성의 역행은 11월 9일에서 11월 29일이에요. 보통 한 20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 느낌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옛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을이 나왔잖아요. 이게 저는 왜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을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수성의 역행에 가을이 붙어 있는 날짜는 11월 9일에서 11월 29일까지입니다. 혹시 그때를 의미하기 위해서 나왔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자막으로 날짜를 올려드릴게요. 수성의 역행은요, 과거의 무엇인가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재회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혹은 무엇인가가 백을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과 이별이 된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에 여러분이 알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전 직장의 사람이든 뭐 이전에 어떤 사람의 친구였든 뭐랬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온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얘예요. 자, 그런데 러버스부터 먼저 나왔어요.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런데 뭔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걱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다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 수성의 역행이 일어나는 그 시기 때 1년에 3번이 있다고 했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다림의 끝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뭐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즉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라는 무엇인가가 되는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좀 뭔가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 성공돼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지만 난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어. 뭐 등등 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점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잃어가고 그리고 심신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수성의 역행이 딱 될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사랑이 오게 되고 그 사랑이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무엇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과의 인연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운적으로 잘 많이 풀리게 되는 그런 것들,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이 들어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진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요 카드 밑에요, 여러분, 서든 웰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러버스의 관점으로 볼 땐 확실히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하자면요, 아까 그 가족 이야기 했잖아요. 그 가족이 다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성의 역행 때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솔직히 이 걱정이라는 게 저는 이혼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가족이 다시 사랑이 넘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버케이션, 즉 휴가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다림의 끝.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만나게 되고 나서 여러분에게 펼쳐질 미래는 뭔지를 봅시다. 자, 카드 한 장 열어볼게요. 자수정 카드가 나옵니다. 자수정은 일단 무엇인가 시도를 하기 전에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오롯이 다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가게가 났어. 돈가스 집을 하면은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옆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돈가스 집을 한다고 해서 저기가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야,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밑에 있는 저 돈가스 집 왜 문 닫았어? 지금 저기 가게 내놨어. 너가 여기 한다고 그 돈가스 집이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사실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네. 저 집도 잘 됐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문 닫았으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이 잘 될 이유는 없잖아. 근데 느낌적으로 난 여기가 돈가스를 하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돈가스 집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하다가 안 되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 가게에 대한 미련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봐야겠다.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될 거라는 것 자체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얘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또 갖게 되는 것은 용기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 고백을 했어. 저 사람이 진짜 나의 고백을 받아줄까? 안 되고 까이면 얼마나 개쪽이야. 그리고 친구로도 남을 수 없지 않을까?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시도를 안 하겠죠. 근데 이 카드는 뭐냐? 에라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 나는 시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시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나의 행운이라고 볼 때 결혼을 얘기해본다. 까이더라도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얘도 그렇고요. 아까 서든웰스도 그렇고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돈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의 조언도 들어봅시다. 자, 한 장을 열어볼게요. 지금이 완벽할 때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 수성의 역행일까요? 3월, 7월, 11월 중에 어떤 거지? 아무튼 뭔지 몰라도 지금이 완벽한 때라고 합니다. 자, 메시지 카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열게요. 곧이랍니다. 여러분, 순이라고 했잖아요, 곧. 그러면요, 3월 14일인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것마저도 지금이 완벽한 때야 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이 리딩과 관련해 보면은 7월보다는 3월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뭔가 가깝게 다가오는 어떤 시기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기로 나온 것 중에서 가을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가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로 볼 때는 뭔가 내가 노력한 것을 수확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걸 의미하는 건가? 근데 저는 이게 딱 열렸을 때 시기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순이라고 하는 거 보면 가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얘도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 숫자는 3입니다. 진짜 3월인가? 튜즈데이고요. 3월 14일이 잠깐만요, 여러분. 달력 보고 올게요. 달력은 어디 갖다 놨지? 3월 14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 카드 있잖아요. 액션 카드. 솔직히 비슷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건데 일단은 시기로 꺼낸 거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3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숫자가 3이 써 있어서 얘가 떨어지네요. 한번 봅시다. 5월이네요. 5월. 아무튼 봄에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순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할게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You are giving too many fucks. 너는 정말 많은 것들을 주고 있어. 정말 졸라 많이 주고 있어. give zero. 아무것도 주지 마. 0을 줘.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주고 있나 봐요. 그게 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부터 먼저 챙기고 하라는 말로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제 리딩이 끝났잖아요. 이게 사랑의 리딩인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오고 있는 건 사랑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끝 세 번째,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사랑, 성공, 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끝은 언제인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끝이 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로 다가오게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매니페스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매니페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가게, 혹은 여러분이 직접 쓰는 책, 그림, 뭐가 됐든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카드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볼 땐 진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먹고 있는 그것들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각자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각자 마음속에서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다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다림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What if it isn't true? 카드가 나옵니다. 왜 이런 카드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카드를 꺼내봤는데요. What if it isn't true?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될 거야.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하는 것은 솔직히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보통 흔히 이제 약간은 좀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인 거잖아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가를 해도 안 되고, 나는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결론을 미리 지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 그 결론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 역시도 여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뭔가를 바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약간은 좀 노력이라는 것에 물음표가 생긴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유니언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남녀가 합쳐졌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사과한다. apologies 카드가 나옵니다. 용서 카드고요. 자, 이 사람 더 봅시다. limitation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타로를 같이 올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다림의 끝 리딩 자체가 사랑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기다림의 끝은 사랑보다는 다른 어떤 느낌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10개의 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엠페러의 역방향. 그래요. 사랑의 리딩 같습니다. 5개의 칼도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킹스워드도 있어요. 그래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요, 9개의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 10장이요, 사랑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매니페스트 카드가 나왔을 때는 사랑과 관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돈가스 집을 오픈하고 싶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니언이 나왔죠. 일단 뭔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남녀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별이 됐다면 다시금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옆에 용서한다, 사과 카드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에너지로 볼 때는 여러분이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말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매니페스트가 나와서 그래요. 보통 이제 리딩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상대편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내가 사과하고 다시금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너럴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편하고 에너지가 바꿔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사과를 하고 싶다, 용서를 받고 싶다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리미테이션스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이 거울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손이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포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있는 건데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즉 어떤 것을 직시한다든지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들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말도 되겠죠.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우리 다시 무엇인가 하나가 다시 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절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다시금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매니페스트가 얘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다시 합쳐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이요, 내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가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이미 그 사람은 마음 정리했을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이 오래 너무 지나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쩔래? 라는 말인 거죠. 자, 첫 번째 카드, 저는 타로에서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0개의 칼은요 상당히 오래된 아픔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로 꺼냈을 때 여러분들의 아픔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너무 길어서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엠페러가 역방향이 됐습니다. 자, 엠페러는요 한 나라를 이끄는 황제죠. 그래서 솔직히 타로 카드 안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실질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황제 카드인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에서 든 뭐든 간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옛날에 누구였지? 그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있었는데 허울만 있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간신들이 다 정치하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때 왕의 에너지가 바로 이 엠페러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5개의 칼이 나왔어요. 5개의 칼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솔직히 이 아픔과 이 아픔의 차이는 뭐냐면 이 상태가 있고 나서 무엇인가 엔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솔직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 되고 나서 이별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든 간에 지금 이 안에 상당히 큰 어떤 분쟁들 때문에 무엇인가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일단 10개의 칼이 정방향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칼이 나왔어요. 지금 뭔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리딩이요, 에어사인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에어사인이라 함은 쌍둥이 자리,
물병자리, 천칭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킹스워드는요, 무엇인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선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말을 해야겠다. 나는 결정을 내렸어.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9개의 동전이 언더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7개의 컵도 있었고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미테이션 에너지를 할 때 내가 다가가는 게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할까? 도대체 그 애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알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용서를 해야 된다면 내가 용서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용서를 했을 때 걔는 어떻게 반응할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이런 고민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게 된 거고요. 그 생각은 이걸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개의 동전, 이게 솔직히 혼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요. 여러분이 뭐 그건 따로 뭐 문제고 나는 나 혼자서 이제 알아서 잘 살아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역방향이 되면은 나는 이렇게 혼자인 게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러고 싶지 않고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금전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이걸 사랑을 다 걷어내고 봅시다. 여러분이요 지금 현재 어떤 큰 상처를 하나 받은 일이 있어요. 뭐 이 상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회사에서 사직이 되었다든지 혹은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었던 어떤 뭐 일, 뭐 시험 준비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엠페러가 나왔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는 말 그대로 왕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카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이 하나 서게 되고요. 뭔가 명확한 게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나 봐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카드는 그 의미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솔직히 이게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맞지는 않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있지 않겠다 뭐 그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했던 이 리딩은 사랑과 관련 없는 분들이 리딩을 볼 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저는 이게 거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이 10장을요 그냥 한 줄 요약하면요, 사랑이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사랑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미안한 부분이 있고 하니 다시금 이걸 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쉽사리 그 행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은 뭐냐면요, 다시 그 여러분과 이별이 됐던 그분하고 만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시점이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매니페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낸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그분의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다림의 끝 무엇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끝 어떻게 될까요? 살짝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느낌적으로는 사랑하고 상당히 큰 관련이 많이 있는 리딩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다림의 끝 열어봅시다. 장을 열어볼게요. 세지테리어스 카드가 나옵니다. 사수자리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을까요? 시기인가요? 사수자리는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남았어요. 11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 별자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수 자리, 별자리와 관련이 있는 건지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은 직업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오,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있어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오브 컨선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을 볼게요. 언더라인은 하우스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언제쯤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카드를 꺼내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매니페스트라고 나왔잖아요. 솔직히 저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흐름으로 볼 땐요, 여러분의 매니페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이별한 분과 다시 잘 되고 싶다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사람과 화해를 통해서 다시 잘 되고 싶다예요. 그거예요. 나와 있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리딩을 딱 들었을 때, 맞아요, 저의 리딩입니다,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기다림의 끝은 그 사람과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다, 스타벅스에서 만났다, 그래서 우린 다시 잘 되었다, 이런 엔딩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나온 건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다림의 끝이라는 의미는요, 정말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던 그분과의 화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먼 미래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요, 이분과의 인연은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이시라면요, 어떻게 보면 그 아픈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힘들었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요, 상당히 괜찮은 삶을 앞으로 살게 되실 거거든요. 아주 괜찮은 삶을. 그리고 이 카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공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성공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이 에너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안 좋고 마음 상처가 있고 이 상황을 끝내주는 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 상당히 여러분을 발전시킬 것이며 그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 사람은 잊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다림의 끝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로 오게 되고 이 사람과는 끝이 난다입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정말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상당히 좋아요. 사수자리가요, 여러분, 성공을 의미하는 별자리예요. 성공. 사수자리 분들은요, 한 가지 시작하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살이라는 것이 집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져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카드로 아큐페이션이 나왔어요. 일이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조금 고민을 줄 거예요. 자, 근데 그 고민은 뭐냐면요, 디스턴트 호라이즌을 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은요, 멀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고민을 준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집이 있는 거예요. 자, 집은요, 여러분, 아주 튼튼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안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삶이요, 일을 하게 되는 이 삶 자체가 정말 먼 미래에는 이런 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상당히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 자체가 이런 일들을 다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첫 번째 카드가 10번 칼이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사이클이 끝이 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팠던 사이클은 끝이 나는데,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사랑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돌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는 것은 일입니다. 그 일을 따라가시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얻게 된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들 편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가지고 온 이 에너지들 있잖아요. 어떤 누구에게 상처받고 그것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라는 게요, 여러분. 자, 미친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구는 중력이 있고요. 그 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태양, 달, 뭐 지구, 수성, 화성, 목성 이런 애들이 중력이 없다면요. 그 무중력인 우주에서요. 다 튕겨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전주기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밤에 달이 오늘은 떴는데 내일은 안 뜨고 별의 별지랄을 다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중력이라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우주는요, 정말로 웃기게요, 어떤 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주예요. 나쁜 일이 벌어져서 정말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계속 죽을 때까지 가져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로 보내줘요. 이 세상에는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들만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이 삶에 무엇인가를 보내줘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줘요.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오고 있다면 우주는 못 참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균형에서 이제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계속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만들 것이고, 그 집중한 것으로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이런 대저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장난식으로 말씀드려서 집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지, 궁극적인 안정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안정스럽죠. 그런데 이제 어떤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렇죠. 우주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균형을 주는 거예요. 균형. 그것을 주는 겁니다. 오라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 아픔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다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길들이 열릴까요? 파이어 엘리먼트로 바뀝니다. 자, 일단 파이어 엘리먼트는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렇군요. 세지테리어스 파이어 엘리먼트입니다. 이 친구가 파이어예요. 사수자리, 양자리, 사자자리. 어떤 사람이 오나? 사수자리인 사람이 오나? 근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일을 하는 건데, 사랑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건들은 사랑의 카드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장님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리더십 있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죠. 매니페스트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한 장을 열어봅시다. 재고려 해봐라 라고 합니다. 뭘 재고려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얘 카드긴 하거든요. 뭔가 고민하는 것. 근데 저는 이게 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와 관련된 뉴스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카톡으로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 요새 뭐 해? 뭐 이러다가 너 이런 거 있는데 해볼래? 그런데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너 가능하겠어? 약간 요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일을 선택을 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재고려 해봐라가 나와 있으니까 뭔가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Be open 카드가 나옵니다. 열어라. 마음을 열든 뭐든 간에 열어라 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 나타나나? 나오는 건 사람과 관련은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난다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좀 받아주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과 마음이 아팠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오히려 인연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오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좀 더 받아줘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12카드를 한 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 오퍼라고 볼 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다가가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숫자는 2입니다. 지금 현재 이 리딩이 올라가는 게 2월인데 뭐 월요일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막 분주하게 바빠지는 그때의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월요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바빠지는 삶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수자리의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 일에서요, 여러분이 성공을 하실 것 같아요. 성공.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특히나 돈적으로 느낌이 많이 들어요. 11월이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세지테리어스 사수자리가 11월부터 스타트가 되죠.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수자리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은 11월 2일입니다. 근데 11월 2일은요, 정갈입니다. 일단 11월과 숫자 2를 기억해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을 한 장 열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You are loved 카드가 나옵니다. 너는 사랑받은 자, 당신은 사랑받았어 라고 합니다. You are here for a reason.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don't fuck it up. 망치지 마. 잣되게 하지 마. 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랑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처해져 있게 될 상황은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에 의하면 어떤 일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인생이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일은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나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로 맛있는 김밥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운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김밥을 먹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이 여러분에게 성공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무엇인가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망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되는, 뭔가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전 인류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얼마 만이죠, 이게? 지난 5월에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9개월 정도에 가지고 온 리딩인데, 여러분들의 이 리딩을 오늘 보면은 어떤 시점이 딱 보여지게 되고 그 시점에서 또 뭔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 역시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설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